아무 곳에나 들어가면 돼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산소는 전자가 이렇게 홀전자가 2개가 되는 거고 질소는 홀전자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6, 7, 8번 탄소, 질소, 산소 얘네들 전자 배치는 그냥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시험에선 거의 얘네들이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입니다. 볼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2020년도 수능 화학 5번 문제 되겠고요. 3점짜리 되겠습니다. 2주기 바닥 상태 XY 원자에 대한 자료를 주어집니다. XY의 홀전자 수의 합은 5다 라고 이야기했고 홀전자 수를 2개를 합친 거가 5개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 자료는 전자가 들어있는 피오비탈이라는 것의 수는 Y가 X보다 크다, 더 많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우선 이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오비탈의 전자 배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 주변에 원자 핵이 있고 이 핵 주변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어떤 궤도가 있다고 했던 건 보호의 궤도 모형이었는데, 이 보호의 궤도 모형을 뭘로 얘기한 거냐면 확률 분포로 이야기한 게 바로 오비탈이죠. 이 궤도와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껍질에 최대 2개 들어간다. 두 번째 껍질에 최대 8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궤도를 이야기했던 원자 보호 모형이 오비탈로 오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첫 번째 껍질이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이야기하고,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껍질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양자수가 1이냐? 첫 번째 껍질에 있냐? 2냐? 두 번째 껍질에 있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3이냐? 4냐?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두 번째 껍질까지 주양약수가 둘인 것까지만 나오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2주기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2주기의 원소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부양자수인데요. 이 전자가 존재하는 분포가 이런 구의 형태냐? 그럼 S오비탈이고, 구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이런 R형의 형태냐? 그러면 여기가 P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P오비탈의 형태가 가로, 세로, 대각선 이런 식으로 P오비탈은 세 종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간다. S오비탈에도 2개, P오비탈에도 2개, 각각 2개씩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모양에 따라서 부양자수는 S오비탈이라고 하고 또는 P오비탈이라고 하는데, S오비탈은 지금 한 가지 구의 형태니까 한 가지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S오비탈을 표현할 때는 방이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P오비탈은 가로, 세로, 대각선의 모양으로 동시에 세 가지의 모양이 가능하다 그래서 P오비탈은 방이 우리가 3개로 표현한단 말이지. 3개로. 그래서 요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이 하나고 P오비탈은 방이 3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전자를 채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전자 배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배치를 표현해라 그러면 원자 번호 1번이라는 거는 전자수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은 자, 1s 오비탈,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 1s 오비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 가질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있는데 그 s 오비탈을 2s 오비탈이라고 하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p 오비탈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첫 번째 껍질은 S오비탈밖에 없다. 두 번째 껍질은 P오비탈까지 있다. 근데 S오비탈은 방이 하나다. P오비탈은 방이 3개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수능에서도 요거 이상은 안 나와 거의. 자, 그 다음에 헬륨이 있죠. 2번이 헬륨이잖아. 헬륨이 2번이죠. 헬륨도 마찬가지로 1s, 2s, EP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3번 리튬. 자, 여기까지가 몇 주기입니까? 얘네들이 1주기의 원소들이 되는 것이고, 2주기는 리튬, 베릴륨, 붕소, 또 뭐가 있어요? 리베붕,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네온이 있겠죠. 자, 얘네들은 몇 주기? 2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 마찬가지로 전부 전자 배치를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지. 이걸 다 설명할지 몰랐는데 간단히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게 전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방의 모양은 똑같아.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냐만 다른 거예요. 자, 그거를 한 번만 해보면 이해할 겁니다. 자, 그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수소는 1번이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건 아래쪽부터거든. 전자가 하나 채워진다. 어디 채워진다? 여기 채워지는 거야, 하나. 헬륨은 어디 채워진다? 아래부터 채워지는데 여기 채워지고 하나의 방에 두 개가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채워져야지 안정한 거죠. 그래서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아래쪽부터 채워지는 것이 바로 바닥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주기로 넘어가면서 얘네들은 전부 리튬은 3번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차 있고 이제 드디어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가지. 하나, 둘, 세 개가. 그럼 어디부터 차겠냐면 바로 s 오비탈부터 차는 거예요. ES가 EP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낮거든요. 그럼 여기부터 채워집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리튬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1S에 두 개, 2S에 하나. 이해됐어요? 이때 이렇게 짝을 지우고 있는 거를 짝진 전자라고 하고 하나만 이렇게 방에 있는 걸 우리가 홀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홀전자다.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걸 홀전자다 라고 이야기한다. 자, 베릴륨 4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1S에 두 개 찾고 2S에도 두 개 채우면 되겠지. 왜? 에너지가 더 낮은 곳에 먼저 채워지는 게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죠? 자, 그럼 5번 붕소 같은 경우는 어떨까? 4개는 이렇게 1S, 2S 채워지고 5개째가 어디 채워지겠어? 드디어 P오비탈로 넘어가는 거죠. 이 방 3개 중에 아무 데나 채워지면 돼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 왜? 이 P오비탈은 전부 에너지가 다 같은 방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하나만 더 있으면 되니까 그냥 여기다 그려주자. 바닥 상태입니다. 그 다음 6번 탄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렇게 6개니까 4개는 이런 식으로 채워지고 1S, 2S 그 다음 2P에 채워지는데 2개가 채워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 왜? P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홀전자 수가 많게 채워지는 것이 더 안정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자 2개가 여기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방에 따로따로 들어가야 더 편안함을 느낀다. 방이 3개인데 동시에 방이 3개인데 여러분들 한 방에 둘이 쓰는 게 더 편해요? 각각 따로 쓰는 게 편해요? 따로 쓰는 게 편하다는 거야. 이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훈트의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채워봐 볼게요. 그래서 6번하고 7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탄소와 질소가 매우 중요한데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1S, 2S, 2P 산소까지만 해볼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질소 7번이죠. 6번, 7번 매우 중요한데요. 7개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하나, 둘, 셋, 넷 1S, 2S 자, 그 다음에 방에 하나씩 채워지려면 누가 가장 안정하다? 얘가 가장 안정하다. 그러니까 질소하고 탄소는 그냥 외워두는 게 좋아. 탄소는 6개가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각각 방을 따로 쓴다. 질소는 3개가 방을 따로 쓴다는 거지. 자, 산소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8번이잖아. 그럼 전자 몇 개? 8개란 말이야. 2개, 4개. 1S와 2S에 채워졌고 나머지 2P에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질 때 4개가 채워지면 되는데 3개는 채워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아무 곳에나 들어가면 돼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산소는 전자가 이렇게 홀전자가 2개가 되는 거고 질소는 홀전자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6, 7, 8번 탄소, 질소, 산소 얘네들 전자 배치는 그냥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거의 얘네들이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입니다. 볼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를. 2주기의 바닥 상태의 XY다.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XY의 홀전자 수의 합이 5개다. 이게 굉장히 큰 힌트인데 왜냐면 홀전자가 가능한 곳은 이쪽인데 P오비탈에 홀전자가 최대로 있을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XY의 홀전자 수의 합이 5가 된다는 얘기는요. 합이 5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는 반드시 3개를 가져야지만 3개, 2개의 조합일 때만 5가 되는 거지
3개 하나. 최대가 3개이기 때문에 3개 2개의 조합. 그러니까 그 조합, XY의 조합이라는 거는 요런 조합이든지 아니면 얘도 홀전자가 2개죠? 2개, 3개. 요런 조합이든지 1번 아니면 2번의 조합이 바로 XY의 홀전자 수의 합이 되기 때문에 얘 아니면 얘가 X와 Y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는 Y가 더 많다. 자, 임의의 원소 기호인데 p 오비탈,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 자, p 오비탈은 지금 선생님이 몇 개라고 그래서 총 p 오비탈은 하나, 둘, 세 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방이 하나, 둘, 셋, 얘도 3개, 아래도 3개잖아. 방의 수가 같잖아요. 따라서 2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p 오비탈의 수가 누가 더 많다? Y가 더 많다 그랬어. 그러면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고, 얘는 3방이 다 채워져 있고 얘는 2방이 채워져 있으니까 Y는 누구다? 얘가 Y다. 그럼 X는 누구다? 얘가 X다. 그치? 따라서 X는 누구다? 탄소였다. 이런 조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S의 전자 배치는 누구냐? 바로 1S, 2S, 2P가 있을 때 얘는 X라는 녀석은 1S와 2P는 당연히 차 있고 2P에 2개의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X라는 녀석이고, Y는 바로 밑에 있는 질소의 전자 배치를 갖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자, 전자 배치와 구조, 홀전자 수의 합, 그 다음에 p 오비탈의 수를 이용해서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주기 정도, 여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2주기에서도 탄소와 질소와 산소, 여기에 전자 배치만 이해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전자 배치 문제는 다 풀린다. 좀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깊이 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